네, 안녕하세요. 뭉쳐에 딴다 뭉딴맨입니다. 이번 승무패 52회차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 조별 예선 1라운드 14경기입니다. 지난 51회차는 다시 또 큰 이변 없이 54분의 1등 당첨자가 나오며 1,700만원의 소박한 회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회차 3등에 이어 4등 적중으로 다시 적자를 보았고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그런데 제가 본업도 바쁜지라 승무패가 연속되면서 밤을 새우는 일이 잦아지며 계속 해야 될까 하는 갈등도 하고 한 번쯤 건너뛸까도 생각해 보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과의 약속이라 회차를 거르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늦게나마 분석을 올립니다. 이번 52회차는 독식이나 2월이 될 회차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회차에는 이변픽을 좀 더 생각했으니 갬블러 분들은 참고하셔서 본인의 픽을 3개에서 5개 사이로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박의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F조 세리에 A 3위 AC밀란과 EPL 11위 뉴캐슬의 매치입니다. 죽음의 조인 F조입니다. AC밀란은 직전 밀란 더비 인테르 원정에서 5대1로 대패하며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뉴캐슬은 직전 3연패 후 브렌트포드와의 홈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연패를 끊었고요. 상성은 없습니다. 4-3-3의 밀란은 인테르와의 경기에서 지루, 플리색의 공격진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대패를 했는데요. 그나마 하파엘 레앙의 골로 0패를 모면했습니다. 뉴캐슬도 3연패 후 브렌트포드와의 홈경기에서 월등한 점유율로 경기를 지배했는데요. 내려앉은 브렌트포드의 수비를 공략하는데 애를 먹으며 마무리 부족까지 보이며 후반 64분 윌슨의 골로 근근히 승리했는데요. 경기력은 많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챔스 원정을 가야 하는 뉴캐슬로서는 그나마 직전 리그 연패를 끊으며 흐름을 바꿨는데 중원과 좌측의 기마랑이스와 앤서니 고든이 줄기차게 기회를 만들고 있는데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밀란 더비라는 특성상 이른 실점을 하며 무리한 반격으로 무너진 밀란이지만 밀란 더비 이전 3경기 때의 0.63의 실점률을 했던 수비력이 살아난다면 뉴캐슬이 원정에서 득점을 올리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밀란의 지루는 EPL, 아스널과 첼시에서의 경험도 풍부해 충분히 뉴캐슬의 골문을 열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AC밀란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G조 스위스 2위 영보이스와 독일 분데스리가 3위 라이프치히의 매치입니다. G조의 최악체로 평가되는 영보이스와 16강 진출이 유력한 라이프치히의 대결입니다. 양팀 상성은 없는데요. 영보이스가 독일 클럽을 상대로 4승 5무 6패의 괜찮은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4위 3위를 쓰는 영보이스인데요. 전력이 위인 라이프치히를 상대로는 4-3-2-1이나 4-3-3을 쓸 것으로 수비에 중심을 두고 역습을 노릴 것인데요. 라이프치히는 4-2-2-2의 특이한 포맷을 쓰는데 일선의 오펜다 세스코가 득점을 올리고 있고 팀의 중원에 다니 올모가 부상으로 결장이 예상되어 공격력에는 약간의 공백이 있겠습니다. 영보이스가 독일의 클럽과의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라이프치히의 득점력이 물이 올라 있어 홈 경기라고는 하지만 승리까지는 보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폴드에 여유가 있다면 독식을 위해 무승부 정도는 받쳐도 되는 매치라 생각이 들고요. 라이프치히의 상승세를 막기에는 힘겨운 게 현실이지만 홈에서 강한 모습과 역대 분데스리가 상성에서의 전적을 고려해서 영보이스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2조 네덜란드 리그 4위 페에르노르트와 스코틀랜드 리그 1위 셀틱의 매치입니다. 페에노르트는 직전 9월 16일 경기에서 헤렌벤을 6대1로 대파하며 3연승을 했는데요. 최근 3경기에서 알메로 시티를 6대1, 위트레우트를 5대1, 헤렌벤을 6대1로 대파하며
골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셀틱은 잘 아시다시피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난 시즌까지 맡아 대단한 성적을 올렸던 팀인데 국내 선수 오현규, 양현준, 권혁규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도 브랜든 로저스 감독이 바톤을 이어받아 리그 4승 1무로 그 기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 상성은 없고 아주 오래된 1970년 챔스에서 2대1로 페에르노르트의 승이 있는데 53년이 됐네요. 페에노르트는 스코틀랜드 클럽과의 상성은 6승 2무 2패이고 셀틱의 네덜란드 클럽과의 상성은 8승 2무 7패입니다. 페에노르트는 4-2-3-1 포메어의 원톱 기메네스가 리그 6골로 제 몫을 해주고 있고 2선 중원의 스팅스가 중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셀틱은 리그컵에서는 킬마녹에게 1대0으로 패했지만 최근 리그 2연승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네덜란드 팀들이 홈에서 강하고 최근 화력을 폭발시키고 있는 데다 셀틱은 감독 교체 이후 경기의 기복이 있어 이번 원정은 매우 어려운 원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페에노르트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4번 경기 2조 세리에A 15위 라치오와 라리가 7위 AT 마드리드의 매치입니다. 라치오는 직전 리그에서 유벤투스 원정에서 3대1로 패했습니다. AT 마드리드는 직전 발레시아 원정에서 예상을 뒤집고 3대0 완패를 하며 흐름이 저조한데요. 상성은 2승 1무 1패로 AT 마드리드가 앞서 있습니다. 라치오는 4-3-3 포메로 중원의 주도권을 쥐며 직전 유벤과의 경기에서도 점유율 65대 35로 앞섰지만 전반 10분 블라우비치에게 이른 선취골을 먹으며 경기는 주도했지만 역습에 2골을 먹으며 비효율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AT 마드리드도 발렌시아 원정에서 전반 5분 만에 선취골을 먹으며 전선이 흐트러지며 점유율은 크게 앞섰지만 이렇다 할 기회를 몇 번 잡지 못하고 무기력한 경기 끝에 완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성에서는 AT 마드리드가 2연승 중인데 직전 경기를 제가 라이브로 봤는데요. A매치 후유증인지 그리즈만, 모라타 모두 부진하며 5점대 이하의 평점을 받으며 패하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라치오도 리그에서는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4-3-3의 최전방 공격수 임모빌레가 아직 시즌 골이 없는 게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직전 맞대결 라치오 원정에서 3대1의 완승도 있고 A매치 후유증도 벗어났을 AT 마드리드가 챔스 경기에서 팀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올 거란 예상이 드는데 한번 떨어진 분위기가 쉽게 살아날지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라치오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F조 프랑스 리그왕 5위 파리 생제르맹과 분데스리가 7위 도르트문트의 매치입니다. 각 리그 강팀인 두 팀의 이번 시즌 시작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파리는 직전 니스와의 홈 경기에서 3대2로 충격패를 당했고요. 도르트문트도 리그 중하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하며 패는 없지만 순위가 평소에 비해 떨어진 현 시점입니다. 최근 상성은 1승 1패로 팽팽한데 과거 2010년의 상성에서도 2무승부로 팽팽했습니다. 파리는 직전 니스와의 경기에서 4-3-3 중원에 에머리, 솔레르, 비티냐를 세웠는데 니스의 중원 싸움에서 밀리며 완패를 했는데요. 오스만 덴벨레 역시 제 몫을 못 해주었는데 A매치 후유증으로 보입니다. 공격에서 음바페는 제 역할을 해주었는데 라모스가 부진했습니다. 부상으로 빠진 이강인, 아센시오, 누노 멘데스의 공백이 아쉬운 경기였는데요. 이번 매치에서 이강인의 복귀가 예상되고 있어 기대가 되기는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는 4-3-3 포메로 우측 윙포드 말렌이 3득점으로 팀 내 공격을 주도하며 엔레찬, 윌리엄 브랜트, 자비처 등이 그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파리 역시 감독 교체로 인한 팀 재정비로 아직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도르트문트도 지난 시즌에 비해 팀의 폼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었지만 직전 경기를 계기로 상승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홈인 파리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키패스를 뿌려준 미드필더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강인이 선발 출전한다면 그 부분이 나아질 걸로 생각이 들고요. 과연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공미로 출전시킬지가 주목되는 경기입니다. 물을 바치고 승패를 결정해야 할 매치라는 생각인데요. 음바페의 폼이 좋고 키패스의 이강인이 합을 맞춘다면 충분히 승리를 할 수 있는 매치인데 이강인이 부상 복귀 전이기에 선발 출전이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H조 우크라이나 리그 1위 샤흐타르 도네츠크와 포르투갈 리그 2위 포르투의 매치입니다. 이번 매치는 도네츠크의 홈 경기이지만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라 경기장은 독일의 함부르크 폭스파크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홈이라고는 해도 제3의 장소이니 홈 어드밴티지는 없는 매치입니다. 각 리그에서 상위권의 두 팀인데 리그에서의 최근 흐름도 좋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이므로 포르투의 우세인데요. 직전 맞대결이 2014년 12월 경기로 10년 전 상성이고 그 이전 두 경기는 모두 무승부였습니다. 도네츠크는 4-2-3-1과 4-1-4-1 포맷을 쓰는데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4-1-4-1로 공격적인 포맷을 썼지만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4-2-3-1로 수비를 좀 더 강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기에 이번 매치는 4-2-3-1을 쓸 걸로 생각됩니다. 원톱 쉬칸이 서고 그 뒤를 팀 내 득점 1위 카시축이 바치고 있습니다. 포르투는 3-5-2로 중원에 수를 많이 두며 점유율 축구를 지향하는데 직전 경기 투톱인 에반 닐슨이 전반 15분 만에 부상으로 교체되면서 이번 매치 결정할 걸로 예상되고요. 교체 출전하며 리그 첫 골과 결승골을 넣은 이란의 타레미가 선발 출장할 걸로 예상됩니다. 해외 바당이 모두 포르투의 우세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제3의 장소라는 핸디캡이 작용도 한 걸로 보이는데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한 정신력, 즉 동기부여는 도네츠크가 더욱 강할 거란 생각입니다. 유로나 유로파, 컨퍼런스 등의 경기들도 제3의 장소에서 열리고 있어 홈 원정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홈팀인 도네츠크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샤흐타르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A조 티르키예 리그 2위 갈라타사라이와 덴마크 리그 1위 코펜하겐의 매치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 13위에 충격을 받은 갈라타사라이는 이번 시즌 출발은 좋습니다. 코펜하겐은 5연승 후 패승무를 하며 주춤한 상황이고요. 상성은 1승 1패로 대등합니다. 역시 10년 전 맞대결이 최근 상성입니다. 갈라타사라이는 토트넘에서 다빈손 산체스, 탕기 은돈벨레를, 크리스털 팰리스에서 윌프레드 자하 등 우리의 귀에 익숙한 선수들을 영입했는데요. 산체스는 5경기 출전하며 제 몫을 하고 있고 자하와 은돈벨레는 부상 결정이 계속됐는데 이번 매치 출전이 가능할 걸로 보여 선발 출전을 할지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4-3-3 포맷을 쓰는 코펜하겐은 공격 1선의 루니 바르지와 공갈베스가 각 리그 4득점으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팽팽한 대결이 될 걸로 생각되는데요. A조에는 바이에른 뮌헨과 맨유가 있어 이번 매치에서 승리해야 16강 진출의 작은 희망이 생길 수 있는 경기로 최소 유로파 플레이오프 진출을 할 수 있는 3위 자리를 결정짓는 매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타사라이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8번 경기 C조 라리가 1위 레알 마드리드와 분데스리가 8위 유니온 베를린의 매치입니다. 리그 5연승 전승으로 1위를 질주하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포칼컵 한 경기 포함 3연승 후 2연패로 흐름이 꺾인 유니온 베를린이고요. 상성은 없습니다. 마드리드는 직전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서 전반 5분 선취골을 먹고 끌려가다가 후반 1분 만에 발베르데의 빠른 동점골과 60분 호셀로의 헤더골로 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비니시우스와 수비의 핵심 밀리탕의 부상 결정으로 공격과 수비에서 풀리지 않은 레알 마드리드답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라는 생각인데요. 레알 마드리드의 맨디가 부상에서 돌아오고 직전 경기에서 모드리치를 후반 투입하며 이번 챔스 매치를 위한 로테이션을 돌린 걸로 생각되기에
조별 1차전에서의 승리로 일찌감치 16강 진출의 승기를 잡을 매치라 생각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9번 경기 A조 분데스리가 2위 바이에른 뮌헨과 EPL 13위 맨유의 매치입니다. 뮌헨은 직전 레버쿠젠과의 홈 경기에서 다 이긴 경기를 PK 극장골을 먹으며 2대2로 비기며 1위 자리를 득실 차이로 레버쿠젠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맨유는 브라이턴과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패했는데요. 경기 내용도 패하며 2연패로 팀 내분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성은 3승 1무 1패로 뮌헨이 앞서는데요. 뮌헨이 2연승 중입니다. 뮌헨은 4위 3위의 원톱 케인과 2선의 좌우의 그나브리와 르로이 자네의 측면 돌파 후 크로스 공격을 하는데 자네의 활약은 괜찮은데 그나브리가 부진합니다. 좌측 윙백 데이비스의 부진이 그나브리에게까지 영향을 준 매치였는데요. 레버쿠젠의 전방 압박에 고전을 한 경기였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노이어 골키퍼의 대체로 나오고 있는 율리의 불안함인데 수비력에 영향을 주며 김민재, 우파메카노의 수비도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맨유는 총체적인 난국인데요. 수비부터 공격까지 안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중원의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에릭센, 맥토미니, 카세미르 등 에이미치 때의 활약에 비해 저조한 경기력으로 브라이턴의 중원부터 내줬고 공격의 레시포드나 헤이룬도 부진을 보이며 완패한 경기였습니다. 양 팀의 중원에서 공방전이 경기의 주도권을 좌우할 텐데요. 직전 경기력을 보면 중원은 도끼 객긴으로 보입니다. 맨유가 수비에서 급하게 토트넘에서 임대한 레길론이 직전 경기 준수한 활약을 했고 린델로프도 A매치에서의 경기 감각을 올리며 나아졌지만 원정에서 뮌헨의 르로이 자네, 케인의 공격을 막아내기란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토트넘에서 한때 함께 뛴 레길론과 케인의 만남이 흥미롭고 김민재 영입에 실패한 맨유의 후회가 깊어지는 매치가 될 수도 있는데요. 김민재 더비로 경기를 관전하면 더욱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B조 라리가 17위 세비야와 리그앙 18위 랑스의 매치입니다. 양팀 흐름은 리그에서 최악입니다. 3연패 후 가까스로 승격팀 라스팔마스를 1대0으로 누르며 시즌 첫 승을 한 세비야이고 지난 시즌 리그앙 2위를 했던 랑스는 현재 1무 3패로 아직 첫 승이 없는 최악의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비야는 리그앙 클럽과의 전적에서 4승 2무 5패의 전적이고 랑스는 라리가 클럽과의 역대 전적에서 4승 2무 1패로 준수한 전적을 내고 있습니다. 선수 스쿼드로는 세비야는 중원의 라키티치, 라멜라, 공격의 엔네시리, 토레스 등이 있지만 시즌 초에는 부진한 상태로 랑스 역시 측면 공격수인 소토카와 마차도, 와히의 부진으로 평균 득점이 한 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양팀 흐름은 저조한데 공수에서 모두 안 좋은 흐름입니다. 무승부를 바치고 승패를 갈라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방전의 선취골이 결승골이 될 수 있는 매치라 생각됩니다. 세비야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B조 EPL 4위 아스널과 네덜란드 리그 1위 PSV 아인트호벤의 매치입니다. 아스널은 직전 에버턴 원정에서 일방적인 에버턴의 내려앉은 수비에 애를 먹다가 69분 트로사르의 골로 근근히 승리하며 2연승했습니다. 아인트호벤은 직전 네이메헌을 4대0으로 대파하며 4연승으로 리그 1위로 올라섰고요. 상성은 3승 3무 2패로 아스널이 앞서는데 최근 2022년 상성은 1승 1패로 대등합니다. 아스널의 중원은 최고 이적률을 쓴 거와 마찬가지로 세계 최강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데클란 라이스, 웨데고르, 비에이라는 매 경기를 지배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측 윙포드 부카요 사카의 공격력에 비해 좌측의 마르티넬리와 중앙의 은케티아는 2% 부족해 보입니다. 제주스가 부상 이후 출전 시간을 늘리고 있고 첼시에서 영입한 카이 하베르츠가 적응해 가면서 팀이 차츰 더 궤도에 오르고 있고요. 아인트호벤은 4-2-3-1의 원톱 공격수
루크 대용과 좌측의 노아랭이 득점력을 높이며 리그에서의 연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공격력을 상대하게 된 이번 매치에서 아인트호벤의 수비력이 얼만큼 버텨낼지가 관건으로 보이고요. 중원에서의 주도권을 내주고 수비에 치중을 하겠지만 90분 내내 지켜낸다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직전 2022년의 맞대결 때의 아스널보다 공수에서 더욱 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정에서 내려앉아 역습을 노릴 아인트호벤인데 선취골을 넣는다면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는 매치라 생각입니다. 아스널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C조 포르투갈 리그 8위 브라가와 세리에A 5위 나폴리의 매치입니다. 브라가는 직전 페렌스 원정에서 3대1로 패하며 이전까지는 3승 1무로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나폴리는 직전 제노아 원정에서 선제 2골을 먹고 후반 라스파도리와 폴리타노의 연속골로 무승부를 하며 지난 시즌 리그 우승팀의 면모를 보여줬지만 리그 하위권의 팀에게 고전을 했다는 것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상성은 나폴리가 1승인데 2012년 맞대결로 큰 의미 없는 상성입니다. 나폴리는 스팔레티 감독과 철기둥 김민재의 이적이 있었고 그 이상의 변화는 없지만 새로 부임한 가르시아 감독의 색깔을 입히는데 시간이 걸리는 듯합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센터백에 라흐마니를 출전시키지 않고 웨스티고르와 주앙을 넣었는데 가르시아 감독에게는 라흐마니가 중용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브라가는 이번 시즌 울버햄튼에서는 주앙 무티뉴를 FA로 영입했지만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고국으로 돌아온 무티뉴는 아직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직전 페렌스 경기에서도 4.9의 저조한 평점을 받았고 선수들 대부분이 부진했습니다. 브라가의 2점대의 수비력으로는 홈이라도 나폴리의 공격력을 무실점으로 막아내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비로 내려앉겠지만 나폴리로서는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이번 매치 꼭 승리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높은 득점력의 나폴리가 수비에서의 실점만 없다면 승리가 유력한데요. 기복이 심한 브라가의 경기력이 예측을 어렵게 합니다. 브라가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D조 라리가 11위 레알 소시에다드와 세리에A 1위 인터밀란의 매치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직전 레알 마드리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취골을 넣었지만 2대1로 패하며 레알 마드리드의 간담을 서늘하게는 했습니다. 인터밀란은 직전 밀란 더비에서 5대1로 대승하며 기분 좋은 스페인 원정을 떠나게 됐습니다. 상성은 1979년 유로파 리그에서의 상성인데 1승 1패가 있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쿠버를 중심으로 오야르자발, 바렌네치아가 공격을 주도하는데 직전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에서도 초반 기세는 매우 좋았으나 후반 역전당하며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중원에서의 압박이나 점유율도 마드리드에 밀리지 않았으나 후반 버티지 못하고 주도권을 내주며 지구력에서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인터밀란은 중원의 미키타리안과 차라나노글루의 활약으로 밀란 더비에서 대승을 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소시에다드의 초반 기세만 잘 이겨낸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인터밀란의 측면에 소시에다드가 고전할 걸로 보이는데요. 득점 감각을 제대로 장착한 인터밀란의 공격력을 소시에다드가 감당하기엔 지구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초반 기세로 선제 득점을 한다면 패까지는 가지 않을 매치로 생각됩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D조 포르투갈 리그 4위 벤피카와 오스트리아 리그 1위 잘츠부르크의 매치입니다. 벤피카는 리그에서 개막전 패배 후 4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잘츠부르크는 리그에서 6연승 후 직전 스트룸 원정에서 3대2로 무승부를 하며 연승의 흐름이 끊겼습니다. 상성은 없고요. 4위 3위의 벤피카는 2선의 앙헬 디마리아, 라바실바, 주앙 마리오의 득점과 어시스트에서의 활약으로 4연승을 이어가며 상승세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잘츠부르크는 4-3-1-2의 투톱, 시믹과 코나테, 세쿠의 득점력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직전 경기에서는 세 선수 모두 5점대의 저조한 평점을 받으며 선취골을 넣고 역전을 당했다가 후반 73분 코나테의 PK골로 간신히 무승부를 했습니다. D조 1위를 놓고 인터 밀란과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벤피카는 이번 매치 반드시 승리해야 조 1위에 대한 기반을 만들 수 있는 매치입니다. 홈에서의 승리를 위해 공격적으로 나올 벤피카의 공격진들의 폼이 너무 좋아 무난한 승리가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벤피카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승부패 분석을 마쳤습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